부장님이 자소서를 잘 썼다고 스카웃이 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부장님들은 자소서 안 쓰지 않으세요? 아니 써도 되게 참 재미없게 쓰시는 부장님들이 많으신데 다 비슷하세요. 복합, 융합형, 일회용, 인재. 단점을 누가 거기에 저 성격이 이상해요. 뭐 성격이 급하지만 업무 처리 속도는 빠릅니다. 맞아요. 지방대 경영학과 출신의 학점은 3.0 정도 됩니다. 토익도 600에서 750 왔다 갔다 하고요. 스펙만 더 쌓고 있자니 나이는 먹고 집에 눈치는 보이고 어디라도 취업하긴 해야 할 텐데 저도 사람인지라 눈이 쉽게 낮아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업 인사팀 노리고 있는데 서류에서 광탈 안 날 수는 없을까요? 도대체 다들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나이 32, 서울중위권대학의 화학공학 나왔는데요. 졸업 후 바로 학과와 관련된 곳으로 취업을 할 걸. 그땐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잠시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슬슬 차니 전공을 살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너무 나이도 많고 또 신입으로 가기에 늦었나 싶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또 취업하기에는 더 늦을 것 같고 고민이 많네요. 인턴부터 해봐야 할까요? 혼자서 고민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액션을 뭘 했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두 분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약간 직무 설정이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스펙 쌓는 것도 좋은데 내가 어떤 직무를 하고 어떤 이제 잡을 선택할 건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경력이라든지 스펙이나 아니면 뭐 그 내용들 조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쭉 리스트업을 해서 준비를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눈이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사연도 약간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내 나이가 지금 32이고 앞으로 더 젊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두 분에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움직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업시장 어떤지에 대한 질문은 꼭 실무급뿐만 아니라 임원님들도 저희한테 이제 가끔 연락 주셔가지고 요즘 취업시장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평생 저한테는 항상 숙제 같은. 근데 참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또 질문이기도 한 게 취업시장이 어떻다고 딱 공통적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고 오늘은 그냥 제가 실무급들을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산업군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개발자 확보 전쟁은 뭐 언론을 통해서든 기업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개발자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전쟁이다 이런 부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플랫폼 사업들이 아무래도 확장성이 크고 지금 가장 좀 발전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뭐 사업기획, 마케팅 이런 포지션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도 사람을 지속적으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만 2년, 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은 지금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 투자기관들도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신입직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아직 어렵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느낄 텐데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예전같이 공채를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이고 뭐 그룹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했고 사실 지금 공채 남은 게 이제 삼성그룹 정도가 지금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입직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직업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그 수혜 업종 중심으로 리오프닝 업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심으로 조금씩 그 채용이 약간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기업들이 이제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이렇게 공채를 줄이고 수시로 채용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직무 적합성, 우리 기업 그 필요할 때 필요한 인재 그때 채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트렌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과거에는 사실 뭐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뭐 2회 정도 공채를 대거 인력을 채용을 해서 막 교육을 시키고 또 OT를 하고 현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러기에는 이미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인력을
이제 수시 채용을 통해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트렌드를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는 채용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기업이 언제 채용하는지를 계속 꾸준히 정보를 서칭을 해서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채용 정보가 뜨면 바로 이력서를 보낼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수시로 준비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직업 선호도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연봉이 제일 우선시되고 그리고 일단 내가 좀 대기업을 다녀야 그다음 이직이 조금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숫자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대기업, 공기업에 대한 열풍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첫 직장이 대기업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의사들도 많고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좀 수평적이고 조직이 유연한 곳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취준생들도 굉장히 또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대기업 출신들을 대기업에서만 뽑고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하시면 또 뭐 중소기업에서 맞아요. 또 계속 이제 중소는 이동을 하셔야 돼. 중소로 그게 간다. 약간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작은 회사 출신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든지 요즘은 중소기업이든 뭐 소기업이든 정말 스타트업, 정말 작은 스타트업인 업이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기술이나 아니면 서비스 역량 뭐 이런 부분들에 아니면 또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공기업 계시다가 일반 기업 가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공기업이 일반 기업 출신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유연해지지 않았나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거에 좀 룰들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선호도 조사를 항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2년째 거의 카카오가 1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 그때만 조사를 해도 보면은 항상 삼성전자가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계속 차지했는데 지금은 물론 삼성전자도 높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이런 트렌드가 바뀌었다.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좀 취업을 하고 싶은 선호도가 조금 대기업에서 좀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얘기하는 네카라 쿠베 당토는 아직까지 정말 가장 네.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 뒤를 좀 바짝 쫓고 있는 그 외에 서비스 플랫폼들이 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지 않기 때문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기업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예전처럼 나는 꼭 대기업에서 첫 직장을 시작해야 돼 이런 트렌드가 사실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유니콘 기업에서 일 잘하는 인재를 대기업에서 역으로 스카우트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채용 공고에 화려함?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무리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두시는 것 같기도 해요. 경쟁력 있게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게 목적인지 가끔 좀 헷갈리는 그런 채용 공고들도 많더라고요. 무한 뭐 간식을 제공하는 데들도 있고 바리스타 상주. 네, 막 회사 안에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시설은 기본이고 뭐 카페부터 뭐 그 사우나까지 마련한 그런 회사들도 보고 심지어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막 수영장까지 구비한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서울에서 회사예요? 네,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 그렇게 취업 공고가 너무 이제 화려하고 귀여워서 우리 함께 맞아요. 일해요. 우리 뭐 맞아요. 지금 예, 재밌게 일해요. 뭐 특징 같은 게 것들도 되게 많이 바뀌고 근데 있고. 정작 그런 거에 묻혀서 이 역할에 필요한 R&R이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나는 조금 뒤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 채용 공고는 우리 너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손잡고 막 이런 만화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그 기업을 컴퍼니 찾아보니까 서로 눈도 안 마주친다고 이놈 아. 회사는 약간 이런 상반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기업 공고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저도 직무를 가장 명확하게 네. 제시해 주는 공고가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야 본인도 딱 최적의 자기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확률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평균 학점이 이제 4.5 만점 기준이죠. 보통 거기 한 3.7 저도 이렇게 못 받았거든요.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0대 초반도 굉장히 많고요. 평균은 한 760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또 최근에 좀 트렌드 하나가 제2 외국어를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또 크게 늘었어요. 1, 2년 차 아니면 신입들의 이력서를 가끔 보면은 참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맞아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어 이걸 정말 다 한단 말이야. 놀랍기도 맞아요.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작은 스타트업 같이도 뭐 해보시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이력서를 정말 많이 보시죠, 이력서? 네, 많이 굉장히 보실 것 많이 같아요. 보죠. 그러니까 이력서를 보는 건 제 하루의 일부를 정말 차지하는 그런 일인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력서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고 이력서 자체는 이제 그 이력 컨텐츠를 잘 담고 있는 어떤 그릇 같은 거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내용이라는 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10년 차 미만들만 그러시는 거 아니고 임원님들도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임원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되신 임원님들은 안 그러신데 이제 갑자기 이직을 하셔야 되거나 나오셔야 되는 분들 처음 이력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하나 좀 잘 쓴 거 보내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 좋은 이력이 중요하지 그 컨텐츠를 담고 네. 있는 그릇 이런 거에 너무 치중을 하시다 보면은 같은 얘기 반복하거나 정말 앞뒤가 좀 중구난방이거나 이런 이력서 생각보다 많아요. 보기에는 예쁜데 그래서 컨텐츠에 좀 신경을 잘 써주시고 나를 잘 PR할 수 있는 도구를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이 없으신 이제 취준생분들이나 신입분들한테는 이력을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이해해요. 공을 많이 들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력서 자소서를 맨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력만 가지고 평가하기 어려울 때 또 자소서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부장님이 자소서를 잘 썼다고 스카웃이 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부장님들은 자소서 안 쓰지 않으세요? 아니 써도 되게 참 재미없게 쓰시는 부장님들이 많으신데 뭐 부장님이 이직하는데 자소서 못 썼다고 탈락시키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대리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소서가 그렇게 합격 여부에 막 정말 당락을 좌우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참 고민은 많겠다라는 생각은 맞아요. 들어요. 취준생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 저희도 네. 이제 취준생들한테 물어보면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막막한 순간 이게 자소서 첫 문장 쓸 때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재밌는 거 많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뭐 몇남 몇녀 몇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건 뭐 다 아실 것 같고 다 비슷하세요. 복합, 융합형, 일회형, 인재형, 이지형. 좋은 단어들 막 블라인드니까 나열하고 이름도 쓰면 안 돼요. 심지어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취준생분들의 어떤 상상력이나 그런 창의력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평가 도구에 문제가 있다고 또 보여지기도 해요. 이런 자소서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점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당신의 단점은 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단점을 누가 거기에 저 성격이 이상해요 뭐 이렇게 안 쓰잖아요. 지나치게 꼼꼼하고 철저합니다. 맞아요. 성격이 급하지만 업무 처리 속도는 빠릅니다.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굉장히 꼼꼼하지만 네. 그래도 업무 실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팀장님도 20년 넘게 일을 하고 계시고 네. 저도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일이라는 게 나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나를 발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이런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정의도 내릴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는 네. 받아서 사회 구성원으로 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순환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 초년생 때부터 나나 어떤 사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직업에 관련돼서는. 그렇기 때문에 취업시장 실제로 나가보니까 이제 현타도 오는 거고 일이라는 건 사실은 별거 아니다.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일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직장생활 20년 했는데 일이 무엇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주어진 책임? 내가 해야 될 일?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에서 약간 재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고 소명의식을 좀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얘기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돈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저도 월급날이 제일 좋아서 일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일이 이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일이라면 좀 그런 편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직을 좀 꿈꾸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맞아요. 봄이니까 봄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직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환승 이직하실 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좀 현실 감각이 없나? 숙제를 잘 못 그쵸. 쓰고 그 적절한 이직 시점?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이게 건강한 이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